네, 자, 오늘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오셨죠? 한 열흘 만에 이제 저녁 방송 진행하는 것 같아요. 뭐 연휴가 너무 길어가지고 네, 오랜만에 이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또 내일부터 오늘이죠. 오늘부터 또 굉장히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또 독감도 조심하시고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쉬고 이제 돌아왔죠. 물론 지난주 금요일날 주식시장이 잠깐 열리긴 했었지만 뭐 짧은 하루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이제 또 주식 투자를 하시려고 이제 딱 컴퓨터 앞에 앉으셨을 텐데 아침부터 그냥 뭐 시원하게 증시가 이제 폭락이 나왔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가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는지 다른 나라 증시랑 비교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년 전에 이미 미중 관세 전쟁을 봤기 때문에 뭐 보기만 했겠습니까? 또 열심히 또 그 당시에도 전문가를 또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미 전 이거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뭐 당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 좀 해드려서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오랜만에 또 설 연휴 세고 왔으니까 또 정치 테마주들이 이래저래 움직였을 테니까 정치 테마주도 얘기해드리고 트럼프가 아무튼 이제 관세 전쟁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상승한 종목 또는 반대로 이제 급락한 종목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지수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죠. 네. 일단은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7년 전에 그때 미중무역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2, 3년 동안 맨날 관세 뭐 때린다, 뭐 가만 안 둔다, 뭐 보복한다, 난리지기는 걸 제가 3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래도 올라가더군요. 결국에는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네. 이게 앞에서 한번 하고 이번에 2탄인데요. 1탄보다 이게 매운맛이 아니라 순한 맛이에요. 2017년, 2017, 2018, 2018년도구나. 2018, 2019, 2020년까지 3년 동안 그때 미중무역 전쟁이 있었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시간을 관세 가지고 이제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요. 그 당시에 뭐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앞에서 해본 거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죠.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여기 보시면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코스피 지수가 2.5% 급락 마감을 했고 그래서 1월 달에 나름대로 열심히 올려놨던 거를 또 반납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은 네, 여기도 이제 오늘 3.3% 급락을 했죠. 그래도 1월 달에 올려놓은 거 뭐 절반 이상은 남겨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도 오늘 이제 하락을 피해가지 못했죠. 그럼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느냐 지난주 금요일날 보시면 별거 없었어요. 여기 보면 뭐 미국은 설 연휴 안 세니까 뭐 안 쉬니까 쭉 열렸는데 지난주 월요일날 그 이제 딥시크라고 있어요. 딥시크 뭐 다 보셨죠? 그래서 뭐 중국의 스타트업 회사 하나가 아주 저비용으로 그 오픈 AI의 챗 GPT를 능가하는 이제 그런 뭐 AI 모델을 개발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엔비디아가 하루에 뭐 10% 넘게 폭락하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거든요. 뭐 그리고 나서 나스닥 지수도 다시 올라왔고 거기다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별 증시에 큰 영향을 하루 정도는 영향을 줬지만 더 큰 영향은 주지 않고 있고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나라 열렸을 때 SK 하이닉스가 폭락을 했었죠. 네. 뭐 그리고 넘어갔는데 이제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뭐 크게 빠진 것도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오늘 아침에 급락을 했죠. 여기 보시면 다시 보시면 미국 증시는 크게 빠진 게 없어요. 조금 떨어지고 뭐 그냥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말로 이제 미국이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다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유럽연합 있죠? 그쪽에도 이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니까 오늘 시장 요동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언론들은 원래 호들갑을 떠니까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트럼프가 당선된 게 11월 달 아닌가요? 11월 초? 그렇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아니 당선되기 전부터 그랬지. 관세 때린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당선되고 나서도 저기 뭐야,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관세 이렇게 때리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거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다들 놀라고 난리죠? 새로운 게 아닌데? 증시에 이미 반영된 거 아닌가요? 뭐 트럼프 트레이드 그래가지고 다 반영된 거예요. 응? 근데 언론이 이제 호들갑을 떠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또 그러는 거지. 뭐 드디어 올 게 왔다. 그럼 트럼프가 안 할 줄 알았습니까? 저는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부과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그렇게 놀라냐 이거라. 안 그렇습니까? 네. 설마 몰랐대. 맨날 우리나라 언론에서 트럼프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몰랐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언론에 저기 선동당하시면 안 돼요. 뭐 정치건 경제건, 특히 경제는 여러분들, 여기서 정치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경제 관련된 뉴스 보시고 선동당하시면 안 돼. 왜? 돈이 날아가잖아요. 돈이. 예? 여러분들 지금 주식하는 돈, 그 돈 모으시려고 얼마나 노력하면서 사셨어요. 근데 그 돈을 언론 저놈들 때문에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언론이 호들갑 떠는 거에 이제 동조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때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빠지고, 중국은 쉬어요. 설 연휴가 기니까. 일본 증시를 보시면 마이너스, 여기도 2.6%. 우리나라랑 거의 똑같죠. 네. 거기서 좀 빠졌어요. 이게 다예요. 나라니까. 뭐 내일 또 열려봐야 알겠지만 비트코인이랑 그 코인 쪽이 지금 엄청나게 폭락했거든요. 네. 그걸 보고 있으면 역시 코인 안 하고 주식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인은 지금 박살났거든. 2월 1일부터. 거긴 연중 무휴잖아요. 24시간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가 엄청 빠졌어요. 네. 주식시장은 거기에 비하면 살짝 그냥 스크래치 단 거예요. 스크래치. 네. 거기는 지금 부서졌어요. 지금. 네. 그리고 시계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오늘 증시가 좀 많이 빠졌는데 트럼프가 관세를 막 때리는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나요? 일본이 포함되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포함이 안 됩니다. 물론 또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특히 멕시코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진출해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뭐 기아 자동차를 비롯해서 큰 피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멕시코하고 경제 교류가 이렇게 뭐 있기야 있겠지만 중국만큼 하겠습니까? 중국이 멕시코에 진출을 많이 했거든요. 캐나다 마찬가지죠. 특히 중국이 멕시코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한 줄로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트럼프의 지금 관세 보복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일본도 아니에요. 진짜 한다고 했는 걸 하니까 증시가 좀 요동을 좀 칠 수는 있겠죠. 그죠? 하루 이틀? 네. 생각해 보세요. 대상이 어디 다 아시잖아요. 중국이에요. 왜? 여태까지 도둑질해 간 거 때려잡겠다 이거예요. 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쵸? 그리고 유럽은 왜 그러냐고요? 유럽은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막 국방비도 안 늘리고 막 개판이었거든. 거기가 유럽 정치가 개판이었다고요. 근데 뭐 자기들 뭐 개판을 받은 뭐 자기들 알아서 하는 일인데 자꾸 이제 미국에 대적을 하고 미국의 이제 국익을 무슨 자꾸 훼손을 하고 막 이러니까 트럼프가 열받는 거예요. 방위비도 제대로 안 내고 자기들을 지켜주는데 방위비를 별로 안 내요. 미국이 다 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승질이 날만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세를 가지고 군기를 잡는 거예요. 군기. 차례 열중시어 어쭈 눈가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처음에 군대 훈련소 가면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군기부터 잡아요. 앉아 일어서 엎드려 일어서 뭐 그거만 시키거든 처음에.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놀라시면 안 돼요. 당연히 군기를 잡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안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닌가요? 캐나다에 진출한 기업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많거든 우리나라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25% 관세를 때렸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멕시코 쪽을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앉아있는 그 상태로 경쟁력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우리한테 기회 아니에요? 왜? 우리는 관세 보복 대상이 아니거든. 아직까지는. 응? 근데 미국은요, 미리 얘기를 하고서 하지, 어느 날 갑자기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우리나라가 거기에 포함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기회 아니냐고요? 기회죠. 우리나라 주식에 사야지 왜 버리고 난리들이야. 안 그렇습니까? 네.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거 이해 못하시는 분 없죠? 예, 쉬운 얘기예요. 근데 왜 헷갈리실까? 뉴스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휘젓고 있는 거죠. 그 뉴스 좀 보지 마시든지 아니면 볼 거라면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어떻게? 이것들이 또 나를 속이려고 또 무슨 기사를 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즘의 기사는 그래요. 요즘의 뉴스는요, 아 이것들이 나를 또 속이려고 이런 기사를 쓰고 있구만. 어쭈 이것들이 편파 보도하려고 사진도 이런 걸 쓰는구만. 이런 식으로. 요즘에 댓글, 저는 뉴스를 요즘에 볼 때 어떻게 보면, 전 전문가니까 뉴스를 봐야 되잖아요. 요즘에 뉴스 볼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뉴스 제목만 봅니다. 내용은 뻔하거든. 뻔해요. 제목을 딱 봅니다. 그리고 바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댓글을 봅니다. 정치 섹터건 뭐 경제 쪽이건 댓글을 봅니다. 사람들이 올바로 판단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걸 봅니다. 댓글에 정확한 비판이 있는지 그걸 본다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 신문을 보실 거면 그렇게 보세요. 아셨죠? 네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네. 그리고 이제 2017년하고 정확하게 2018년이거든요. 2018년 6월부터 그 2020년 코로나 터질 때까지 미중 무역전쟁이 있었고, 그때 관세 가지고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다우지수를 보면은, 보이려나? 주봉으로 봅시다. 예, 보이세요? 이때 미국은 잘 갔지, 이때. 근데 아무튼 그때 미중 무역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증시가 이만큼 폭락했었어요. 이때 뭐 했겠어요? 관세 때렸어요. 처음에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을 때는 그냥 괜찮았어요. 미국은 오히려 올라갔으니까. 근데 중국이 그랬거든요.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고. 그때 잘 들으세요. 그때 순간적으로 증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야 너희들 똑바로 안 해? 내가 니들한테 관세 때리겠어. 그럴 때는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어도 증시가 올라가요. 근데 딱 때리자마자 그쪽 나라들 지도자들이 자기들 정치, 자기네 나라에서는 대장들이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이, 얼굴이 있잖아요. 미국이 막 때리는데 얘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특히 공산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런 게 좀 심하거든요. 좀 이렇게 좀 까이면은, 속된 말로 좀 까이면은 굉장히 그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아니,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막 이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러면서.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중국이 그러고 있죠. 사회주의 국가거나 아니면 좌파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허세지기는 거예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처음에 붙었을 때 그때도 그랬어요. 어쨌든 보복관세 얘기 나올 때 그때 출렁이는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 요 나라들이 오래 못 가요. 왠지 아세요?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미국 때문에 먹고 살아요. 다 아시잖아.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얘네들 굶어 죽어요. 근데 보복관세 때리겠다. 캐나다 총리하고 누구예요? 멕시코 대통령이 우리 가만 안 있겠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냥 국민들한테 쪽팔리니까 그렇게 하는 소리지 사실상 할 게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증시가 요동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요.
더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중국이 7년 전에는 시진핑이 막 그랬어요. 대놓고 반발했거든요. 대놓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관세 때리니까 우리 보복 관세 때리겠어. 그러면서 실제로 보복 관세 때렸어요. 그리고 미국의 콩을 안 샀어요. 나 니들 콩 안 사. 그랬거든요. 그냥 국제 콩 가격 폭락해가지고 막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했던 콩 농사 많이 짓는 농부들이 막 힘들어하고 막 그때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조치를 안 해요. 중국이 그런 조치를 안 한다고. 우리나라 뉴스 보면은 막 중국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죠? 천만에요. 그때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러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금방 끝날 거라고. 중국이 그때는 돈이 많았어요. 현금도 많았고 미국에 투자해놨던 미국 국채가 좀 있었거든요. 돈이 좀 있으니까 그때 얼굴을 쳐들고 어이 막 이랬다고요. 해봐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WTO에 제소한다나? 그냥 그런 거예요. 싸움이 나서 두들겨 맞고 있는데 뭐 어디 동사무소에 신고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신고하려면 법원에다가 경찰에 신고해야지. 어디 동사무소에다가 신고할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우리나라 여기 SK 하이닉스라는 것도 최근에 폭락했죠. 폭락한 이유가 뭐 중국의 딥시크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가지고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제재를 하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망할 수 있다. 매출이 크게 줄어들어서 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폭락을 하고 있는데 7년 전, 7년 전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당연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제재를 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에 파는 반도체에 문제가 좀 생기겠죠. 손해가 좀 나겠지. 중국 쪽 매출이 떨어질 테니까. 그런데 미국이 바라는 건 뭐예요? 반도체 산업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우방국 쪽으로 그쪽에서 이제 반도체에 많이 소모를 하겠죠. 제가 그때 그 노래를 펼치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사가지고 우리 회원들 돈 벌었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중국을 막겠다는 거지 반도체 산업을 망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갖다 던지실까? 왜 그래요? 언론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헷갈리게 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판단 못 하실 정도로 그렇게 뭐 지적 수준이 낮은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마음이 흔들리셨을까? 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뉴스 보면서 겁먹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7년 전 그때보다 100분의 1도 중국이 대응하는 게 100분의 1도 안 돼요. 아셨죠?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중국도 요즘에 나름대로 되게 힘들어요. 돈도 없고 경제도 안 좋고 뭐 지도부도 말도 안 듣고 거기 뭐 군부 쿠데타 일어난다는 얘기도 있고 시끄러워 거기도 지금. 시진핑이 지금 권력이 흔들린다는 얘기도 많아요. 근데 무슨 얼어 죽을 미국이랑 싸우겠어요. 돈도 없어. 싸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불법 이민자 체포한다고 막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중국인 간첩들도 무지하게 체포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그냥 트럼프가 어떻게 중국을 때려잡는지, 그 다음에 유럽에서 나 잘났다고 말 안 듣고 이상하게 하던 애들이 유럽 쪽에요. 어떻게 트럼프한테 두들겨 맞고, 그죠? 네. 그 정신을 차리는지 그냥 즐기면서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겁먹지 마세요. 근데 언론에서는, 유튜브에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 세뇌시켜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쨌든 요것 때문에 움직인 종목들을 얘기를 해야죠. 내일부터 또 돈을 또 거셔야 되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 중국을 제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떤 게 있느냐, 옛날에 다 가던 것들이 있는데 히토류, 히토류 관련주들 중에서 뭐가 같겠어요? 오늘 대장은, 잠깐만 셔트 띄워드릴게요. 히토류 쪽에서 오늘 대장은 유니온이었어요. 유니온이 아침 일찍 상한가를 들어가서 전체 히토류 테마주들을 끌고 올라가다가 이 친구가 잠깐 상한가가 풀렸어요. 안타깝게도 아침부터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쭉 갔죠. 10시 이전에 상한가 들어갔는데 한 10분 만에 풀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끝날 때는 27%로 끝났거든요. 상한가가 언저리에서 끝났죠. 근데 상한가 따라가던 유니온 머티리얼이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여기는 13%에 끝났죠. 자, 히토리 관련주 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네. 우리 방에도 보유 종목이 한 한두 개 있는데 뭔지 얘기를 안 해드리려고. 네. 얘기하면 막 사시더라고. 막. 네. 근데 유니언 보면은 차트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그냥 그죠? 네. 거의 모범답안과 같은 삼각수렴형. 그렇죠? 뽑았죠? 이게 끝난 걸로 보이십니까? 상승을 시작한 걸로 보이십니까? 다시 이게 이제 끝난 걸로 보이세요? 상승을 시작한 걸로 보이세요? 이렇게 한 두세 번 더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래량 많이 터진 거 보니까 끝난 것 같아요. 대량 거래 터졌으니까. 아닌데 여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시야가 좁아서 그래. 시야를 크게 놓고 보면 오 이건 뭐 별거 아닌데. 네. 옛날에 여기 급등했던 흔적들 있죠. 요거 여기가 트럼프 미중무역전쟁 관세전쟁 붙었을 때 그때 많이 갔던 거죠. 참고하시면 돼요. 유니언 그 다음에 뭐 티플렉스 동구 RNS 기타 등등등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 이제 급락한 것도 있죠. 뭐 2차전지 2차전지는 진짜 답도 없어요. 응? 에코프로 이런 거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얘기 많이 해서 2차전지 하지 마시라고. 죽는다고. 이 당시에 30만원이었거든요 지금은 5만원. 오늘 폭락했죠. 얘네들이 다 2차전지 얘네들이 다 시가 저기 코스닥 쪽에서 대장주들 중에 포함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보다 많이 무너진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2차전지가 거의 녹아내렸어요. 망했다고 보시면 돼. 안 그래도 힘든데 트럼프는 전기차 뭐 별로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이제 조금 약간 좀 누그러진 것도 있긴 하지만 화석 연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 사람들은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전기차 더 잘해주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는요 하는 일이 테슬라 말고도 딴 게 많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많어.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참고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저기 뭐예요? 트럼프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 또 해드릴게요. 이것만 얘기하다 끝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AI 관련주들이 많이 갔는데 무슨 딥시크 무슨 반사이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샘 올트먼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오픈 AI 챗 GPT를 만든 오픈 AI CEO인데 내일 한국에 들린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픈 AI랑 카카오가 AI 협력을 발표할 듯하다. 뭐 이래가지고 오늘 카카오 주식이 한 9% 올랐죠. 그리고 삼성전자 회장도 내일 만난다고 하고, 뭐 최태원 회장도 만나는 것 같고, 많이 만나는 것 같더라고 이 사람이. 네. 참고하시면 되고, 아까 그 누구야 삼성 이재용 회장은 나오는 기사 오늘 무죄 나왔습니다. 2심 2심에서 무죄 나와서 대법원으로 이제 검찰이 이제 항고하면 대법원 가긴 하는데 대법원 가면 크게 바뀌진 않는다고 하더라고 이런 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삼성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네. 아까 얘기 드렸죠. 뭐예요? 주식시장에 별로 영향이 없는 거라고. 가상자산 폭락 하루 만에 22억 달러 강제 청산 역사상 최대 규모. 왜? 미국발 관세전쟁 때문에 뭐가?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돌발 퀴즈. 그러면 뭐가 올라갈까요? 가상자산이 폭락하면 반대편에 뭐가 날라 올라갈까요?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상자산의 반대말이 뭐예요? 가상이 아니라 실제자산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그럼 뭐예요? 가상이 아니라 실물자산? 실제자산? 네. 뭐라고 표현하면 좋지? 네. 금이죠. 금. 최근에 금값이 올라가고 신고가 나고 있었잖아요. 가상자산은 떨어지는 거지. 네. 이 정도를 알고서 가상자산 코인에 투자해야 되는데, 제 주변에 이제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잘 모르더라고. 그냥 진짜 무슨 짤짤이 하듯이. 짤짤이가 뭔지 아세요?
뭐 그런 거 하듯이 그냥 홀짝 이런 거 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네. 참고하시면 되고 가상자산 저기 엄청 폭락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선주 얘기 좀 해드릴게요. 아 잠깐만 오픈 AI 얘기했고 그리고 시간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내일 또 이게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AI 관련주가 또 더 갈 거예요 아마. 지난주 금요일날도 가긴 했으니까 내일도 갈 거고. 근데 여기 보면은 피델엑스라고 요게 오늘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 끝날 땐 다 내려왔잖아요. 그냥 꼬리만 남기고 그죠? 끝났나 싶었는데 시간에서 상한가 갔습니다. 이유는 아까 얘기 드린 거고 AI 그걸로 그리고 요거 MK전자 요건 또 오늘 장중 어제 그 금요일날 점상한가 오늘 20% 넘게 급등했다가 끝날 때는 음봉 맞았죠. 시간에서 또 5% 올랐고 이것도 딥시크 싱크가 아니고 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 딥시크 얘기는 시간상 넘어갈게요. 네, 이 얘기하면 또 모자라겠다. 그 다음에 시간에서 그 뭐가 왔냐면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게 상한가 갔거든요. 900원짜리긴 한데 원래는 1000원 이상짜리 주식이었어요. 동전주가 아니었는데 이제 험난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동전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바닥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시간에서 상한가 갑니다. 잔량도 되게 많고 왜 갔냐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뉴스 나오면은 이제 테마주가 갈 거라 그랬잖아요. 미국이 중국을 뭐뭐 제재하느냐 상보 낮에도 움직이긴 했었는데 미국 ITC가 뭐냐면 국제무역위원회라는 거거든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중국 흑연이 덤핑 판매로 경쟁 질서를 훼손했다. 이거 예비 판정이 나왔대요. 제재하겠다는 소리지.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흑연 관련주들이 있어요. 옛날에 뭐 그래핀 관련주도 되고.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크리스탈 신소재가 상한가 같습니다. 낮에도 움직였어.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상보. 요거 장중에 19%로 급등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5%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이게 또 움직이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흑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때려잡고 있는 거죠. 난 이런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미국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트럼프 취임식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때려잡잖아요. 그냥. 응? 여러분들 집에 파리랑 모기가 돌아다니면은 그거 내비두십니까? 아니면 그걸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거의 없더라고. 그냥 다 죽이더라고. 스님들도 파리랑 모기 잡더라고요. 그냥 잡으시더라고 그냥. 미국이 이제 중국을 그렇게 잡는 거 보면서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는 보기 좋아요. 네. 참고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0분 남았다 이제. 자, 대선주 얘기 또 안 해드리면 또 서운해 하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 아까 히토리만 간 게 아니고 샘표식품이랑 신성홀딩스 이런 게 이제 움직였거든요. 왜 움직였는지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먹는 거 관련돼서 움직이는 게 있을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때 먹는 거 중국 사람들이 엄청 먹거든. 응? 먹는 거 무지하게 밝혀요. 돼지고기 엄청 사랑하잖아. 네. 근데 잘 보세요. 시간에서 뭐가 상한가 갔냐면 아미노로직스라는 게 있어요. 오늘 움직인 거 없어요. 그냥 신저가를 또 내려고 그러나 뭐 이러고 있잖아요. 회사는 멀쩡해요. 잡주가 아닌데 지금 1000원 밑으로 떨어졌는데 이 회사가 시간에서 상한가 간 이유가 뭐냐. 이게 곡물 대체제거든. 응? 곡물 대체제. 아미노산이랑 뭐 상관이 있는 회사예요. 잘 모르시면은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나와요. 곡물 대체제, 아미노산 이게 뭔지. 관세 전쟁할 때 아미노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게 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 삼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는 얘기 아니에요. 시간에 상한가 같길래 아 이제 먹는 쪽도 움직이겠구나. 참고하시라고. 네. 자 그리고 아마 오늘 주식 전문가들 방송할 때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다 딥시크랑 무슨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얘기만 하겠지. 네. 그런 얘기는 이제 뭐 식상하니까 잘 모르는 거 얘기해 드린 거예요. 전문가들도 이건 잘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한 7분 남았는데 지난주 금요일날은 주식시장이 열렸잖아요. 오늘 월요일이고 또 한 주 지나서. 근데 잘 아시겠지만 설 명절 동안에 이재명 씨한테 엄청나게 좋은 여론조사가 발표가 많이 됐거든요. 다들 아시죠? 네. 뭐 그런 여론조사를 믿는 분도 있고 못 믿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재명 관련주는 오르질 못하고 있습니다. 동신건설 금요일날 오히려 떨어졌고요. 마이너스 3%. 오늘은 조금 올라가려고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가 계속 좋게 나오잖아요. 근데 왜 안 올라가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호재가 나오는데 더 이상 못 가면 문제가 있는 거고, 악재가 나오는데 더 이상 안 떨어지면 바닥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 좀 올라가다가 말았죠.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제일 심한데 이게 플러스 5%까지 올라가다가 끝날 때는 마이너스 9%에 끝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요즘에 헌법재판소가 무슨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저는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대로 그 문구만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논란이 많아요. 문영배 뭐 기타 등등등 재판관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9번째 헌법재판관 뭐 누구야 마 뭐던데. 네. 그 사람을 뭐 임명을 하냐 마냐 그거를 뭐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 임명을 지금 최상목 대대행이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 좀 해달라 그랬더니 엄청나게 빠르게 오늘 판단해 주겠다라고 문영배라는 재판관이 얘기를 했는데 오후 2시에 이제 그걸 하기로 했었다가 2시간 전에 발표 2시간 전에 연기, 그것도 무기한 연기를 때려버렸어요. 처음인 것 같아. 맨날 자기들 마음대로 하더니 근데 무기한 연기를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한테는 더 불리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관련주가 오르다가 만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이제 들으시면 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12시 전에 막 이제 올라가고 있다가 안 한대. 무기한 연기 딱 그러니까 후루룩 내려앉은 거예요. 이재명 씨한테 안 좋은 거지. 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씨께 이제 진양화학이 뭐 거의 상한가인데 약간 풀린 상한가긴 한데 어쨌든 급등했었죠. 오세훈 진양산업 이것도 오세훈 어쨌든 신고가죠, 그죠? 네. 그리고 오늘은 저기 누구예요? 제가 너무너무 이름도 얘기하기 싫어. 이놈의 새끼 이거 누군지 아시죠? 삼보산업 이준석 것도 오늘 급등했죠. 왜? 홍대 앞에 가가지고 사실상 무슨 대선 출마 선언했다면서요. 조그만 개혁신당인지 뭔지 거기도 지금 쪼개졌던데 그거나 수습이나 좀 하지. 이러겠네. 그 다음에 김경수, 김동연,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김부겸 씨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죠. 김두관 씨도 그렇고 김두관, 홍준표, 특히 오세훈 말 요즘에 되게 많죠? 왜 그러겠어요? 대통령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건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뭐 지금 민주당이 이제 사실상 민주당의 권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 내가 이해가 가요. 왜? 다수당이니까. 근데 보수 쪽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통령 나와서 된다 칩시다. 대통령 탄핵되고 뭐 조기 대선해가지고 오세훈 씨가 대통령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럼 뭐예요? 국회의원 다시 뽑으려면 3년이 남았는데 3년 동안 계속 이 상태로 갈 텐데 한 2, 3개월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탄핵당할 수 있는데 근데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하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저 사람들 머릿속에 이해가 안 가. 이해 가세요? 아니 민주당에서 나오는 건 이해가 하잖아요. 국회랑 다 똑같은 한 당이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해가 안 가. 오세훈 이런 사람들 보면. 이준석은 이해가 안 가고. 저 같으면 하라고 해도 못하겠네요. 응?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여튼 정치인들은 저러겠다 이거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준비한 거를 얘기를 다 못했거든요. 내일 또 해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뭐 앞으로 쉬는 날 거의 없잖아요. 3.1절 대체 휴일인가 하나 있던데 뭐 그거 빼면은 5월달까지 그냥 풀로 쭉 가는 거니까 내일 또 얘기해 드릴 거고. 근데 이거는 보셔야 돼요. 이재명 씨 관련주는 정리는 이렇게 해드릴게요. 대선주 얘기는 내일 더 많이 해드릴게요. 오늘 트럼프 이슈가 있어가지고 관세 때문에. 관세 얘기 잠깐만. 관세는 저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미국에 막 관세 때리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제가 잡아드리는 시장 듣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왜? 7년 전에 3년 동안 정말 고생했거든요. 맨날 관세를 때린다. 중국은 보복 관세 때린다. 전쟁 났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증시가 요동을 치니까. 또 우리나라도 그때 친중했잖아. 친중.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막 미국에 눈 밖에 나가지고 막 같이 더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협상을 한대요. 협상 타결 임박. 근데 시진핑이 또 엎어버렸어. 그런 과정을 3년 동안 겪어. 3년 동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아주 편안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관세 관련된 거는 미중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이거는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겁내지 마세요. 네. 자신 있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씨 관련돼서는 기사 요거 보시면 돼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못 드리겠고 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 이재명 씨의 지금 마음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기사들이죠.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이재명 또 우클릭 주 52시간 유지하되 유연성 늘리자. 평상시 얘기하던 거랑 다른 얘기가 나오죠. 주가가 왜 안 올라가겠어요? 뭐 이 사람들만 아는 게 있겠지. 근데 아무튼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 기사 보면서 이제 저녁 방송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런 기사도 나오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대요.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줘서 고맙다고. 왜? 했대요. 아무튼 밑에 보시면 나와요. 추천 마감 기한이 1월 31일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했대. 실제로. 상세한 얘기는 내일 기회가 되면 또 해보죠. 그리고 마지막 얘기가 이거예요. 12월 달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대통령이 이제 탄핵안이 국회에 통과되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이재명 테마주, 이제 이재명은 윤석열 끝났어. 이제 이재명이 이제 조기 대선에 대통령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재명주 샀던 사람들 다 물렸고요. 1월 달에는 이제 설 명절 전에 누가 물렸느냐?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 계속 올라가고 이재명 씨 지지율은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또 그러는 거야. 이재명 끝났어. 윤석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이제 했던 사람들이 또 다 물렸어. 또. 홍준표 씨 트럼프 취임식 가기 전에 홍준표 테마주 고점에 산 사람들 다 물렸고 김문수 테마주 설 전에 또 산 사람들 다 물렸고. 왜? 설 명절 때는 또 이재명 씨한테 유리한 것만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다 물렸어요. 지금. 누가? 고점 주식만 물린 거예요. 아직 안 간 거는 물린 게 아닌데 고점에 사신 건데 물린 거지. 그거는 내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얘기는 좀 길어져야 되니까. 뭔 얘기냐면 똑같은 김문수 테마주인데 올라갈 게 있고 끝난 게 있어요. 이재명 테마주는 제가 보기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 홍준표 테마주 중에 올라갈 게 있고 끝난 게 있어요. 근데 이재명 테마주는 그냥 끝난 것 같아. 김경수 테마주 중에 올라갈 것도 있고 올라갈 것도 있어요. 거긴 끝난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부러 헷갈리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 그래요. 상세한 얘기 내일 해드릴게요. 네. 근데 아무튼 노벨 평화상에 추천했대. 아니
민주당은 이분을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또 뜬금없이 또 트럼프야 또. 이 기사 보면서 뭐지? 모르겠습니다. 네. 방송 직전에 본 거라서 방송 끝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선주가 특히 이제 오른쪽 왼쪽 민주당 쪽 테마주의 돈이 이재명 씨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암시하는 거죠. 네. 눈치채셔야 돼. 내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다 대놓고 할 수 있겠어요. 그쵸? 눈치채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제 뒤에 저 김 실장님이 오늘 저녁 방송 준비하고 계시던데 잠깐만요. 뭐 하시죠 오늘?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들 쭉 정리해서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들어가서 보세요. 네, 무소TV 김 실장님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뵐게요. 내일은 대선 테마주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